네, 순혜 씨,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실무를 하다 보면 손님들이 이런저런 작업 지시들을 많이 내릴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잘 충실하게 잘 해도 되는데 전체 속에서 이 부분적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을 하면 아무래도 업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좀 그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을 보시면 우리 고객이 있고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고객이 있고 사업자가 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다르죠. 네. 사업자는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도 상품이라고 포함을 하고요. 네, 상품을 가지고 있다. 고객은 뭘 가지고 있다? 구매할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객과 사업자는 사실 잘 만나야 돼요. 사업자만 고객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죠. 고객도 좋은 사업자를 만나고 싶은 거죠. 네,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니까 서로 만나야 되는데 서로 정보가 부족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상품을 잘 사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자가 과연 나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사업자인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이 둘은 정말 견우와 직녀처럼 잘 만나야 되는데 잘 못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작교 비슷한 그런 게 이제 나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온라인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거점이라는 표현이 실제 쓰는 표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임시로 적어놓은 표현이에요. 온라인 거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나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어디 이게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우리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홈페이지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쇼핑몰. 그죠? 홈페이지나 쇼핑몰이나 뭐 결제 기능이 달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어떤 사업자들은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식당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에 뭐 등록해 놓는 거. 그것도 하나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창하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보다 뭐 밴드를 하나 개설해 놨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개설해 놨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뭔가를 꾸며 놨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 채널만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인스타그램만 이제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온라인 거점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 거점을 일단 만든다. 거점을 만드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고객이 와서 우리 상품이나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 구매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거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 내 광고주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겠죠. 원래 마케팅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지만 이제 앞으로 그 광고주를 만나게 되면 광고주들이 매출을 올리는 방법 혹은 마케팅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손님들이 많이 오도록 이제 방문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뭐 마케팅이다 혹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말이 당연히 전체를 포함하는 말은 아니고 굉장히 부분적인 말이긴 하지만 워낙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또 틀린 말도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온라인 거점을 생성하는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이 생성한 공간에 고객이 방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고객이 방문하도록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 혹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광고와 홍보를 어디에다 할까요? 매체나. 그렇죠. 이제 좀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네요.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죠?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우리 광고를 받는 곳이 어디냐? 그런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매체라고 부르죠. 매체 혹은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디어도 하나의 플랫폼이어서 미디어 플랫폼 이걸 두 가지 다 뜻하기도 하고, 하나는 그냥 미디어이기도 하고, 플랫폼 이거는 쇼핑 플랫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오픈마켓 같은 경우도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광고를 등록을 하면 얼마든지 고객을 유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미디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그냥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광고,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거죠. 제가 아까 광고 혹은 홍보라고 했는데 광고하고 홍보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광고는 제가 원하는 그 영역에 이제 타겟을 해서 하는 거고 홍보는 그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냥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느낌? 네. 네. 뭐 약간 얼추 비슷한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서 설명을 드리기보다 그냥 우리가 업계에서 통용되는 의미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는 특정 미디어에 특정 인벤토리에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광고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비용이에요. 비용. 홍보는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서든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광범위한 의미가 홍보라는 의미예요. 좀 더 홍보가 광범위한 의미이다. 여기는 비용이 지불될 수도 있고 지불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광고 혹은 컨텐츠를 올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광고를 할 때는 광고 소재를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 홍보를 할 때는 홍보 소재, 즉 컨텐츠를 작성해서 올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이제 뭐 광고비, 인건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광고 혹은 홍보를 할 때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이 광고비가 되었든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하고 무료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꼭 무료로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들어가는 거죠. 내 인건비가 되었든 누구 인건비가 되었든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뭐 어떤 때는 이 인건비보다 차라리 광고비가 싼 경우도 많다. 광고비를 지불하기를 선천적으로 싫어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꽤 계세요. 사업자들도. 그런 분들 이제 돈 들이지 않는 마케팅을 하라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지시도 많이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마냥 그것만 해서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너무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열린 사고로 접하는 게 더 좋다.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건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무튼 우리 사업자는 이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점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광고 혹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미디어 플랫폼을 적합한 것을 찾아서 광고 컨텐츠를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 미디어 플랫폼에 방문한 고객은 이것을 인지를 하게 되겠죠. 제가 광고 소재는 기본적으로 뭘 담고 있다고 했죠? 메시지.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메시지를 고객이 인지하게 되는 거죠. 마케팅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목표? 목표? 메시지에는 사업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치. 그 구체적으로 우리 거 싸다. 네. 우리 품질 좋다. 네. 우리 지금 이벤트 중이다. 우리 회원 많다. 우리 상품 많다. 없는 게 없다. 이런 것들이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를 광고 소재에 담는다. 담아서 고객한테 전달한다. 자, 그래서 이 고객은 미디어나 플랫폼에 방문을 해서 결국 그 사업자가 등록해 놓은 광고 혹은 홍보를 통해서 광고주의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고객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관심이 없는 고객은 무시하겠죠.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 근데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더 알아보거나 그렇죠. 더 알아보겠죠. 더 알아보고 싶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겠죠. 네, 링크를 클릭을 해서 결국 거점에 방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거점에 방문하게 되면 아까 이 거점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 했죠? 싸다. 그건 마케팅 메시지고 물론 그것도 들어있긴 하죠. 네, 근데 이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 네, 거기에 이제 장점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죠. 마케팅 메시지는 광고 소재에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이 우리의 거점, 즉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하지만 마케팅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거점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될 내용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득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고객이 읽게 될 거잖아요. 그죠? 접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은 브랜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브랜드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구나. 네, 그 주장하는 게 너무 혹해서 한 번에 탁 결제할 수도 있겠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에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중은 한 번에 결제하기보다는 일단은 보류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네. 네, 특히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경우는 고객이 어디 특정 매장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구매 의도를 많이 가지고서 방문하는 거잖아요. 구매 의도를 가지고서 방문하는 데다가 오프라인에서 이동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온라인은 내가 방문할 때부터 애초에 얘가 무슨 말 하고 있지? 하는 호기심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꼭 구매 의도를 가지고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가지고서 방문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인지는 했대. 지금 당장 구매를 결정하지 않고 이탈하는데 드는 수고, 번거로움도 거의 없죠. 링크 한 번이면 X 한 번 닫으면 끝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객의 행동은 뭐냐면 온라인 거점에서 다시 이 미디어로 회귀를 한다. 다시 돌아간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고객이라면 그냥 돌아가서 끝. 네, 돌아오지 않죠. 네, 끝이겠죠. 근데 일단은 관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고객은 이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사업자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나와 같은 처지의 일반 소비자들도 정말 저 상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게 궁금하니까 다시 뭔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미디어로 회귀를 하는 거죠. 네, 이 미디어가 대체적으로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블로그 같은 걸 보면서 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 혹은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정보 확인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보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정말 이 카페가 정말 예쁜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뭐 주차하기는 편한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플랫폼으로 회귀를 해서 추가 정보를 획득한다. 추가 정보. 네, 이게 그 다음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또 경쟁사를 또 비교하면서 정보를 더 획득하고 다시 재방문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매 전환이 되는 거죠. 힘들죠.